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붕정말리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붕자와, 그리고 정자와 관련된 낱말들도 꽤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붕정말리다. 붕은 붕세를 얘기한다. 붕세. 네. 정은 길이다. 길정이다. 만은 일만만, 리는 말리다. 붕정, 붕세가 날아가는 길. 붕세가 날아가는 길이 1만리나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붕세붕은 여기 벗붕자의 세조자다. 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벗 친구를 뜻하는 붕자다. 그리고 길정은 병화변에 들일 정자다. 위에 들인다. 이 정자가 우리가 뭔가 사은품을 정정합니다 할 때 쓰는 이제 정자다. 네, 만은 1만인데 이게 전갈의 모양이다. 전갈이 알을 많이 낳는다 해서 1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니는 마을이다. 밭전자와 흙토다. 이렇게 되겠죠. 마을에는 밭과 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붕정말리. 네, 쉬운 사자성어는 아닙니다만은 한자를 공부함으로 이 정도 들어봤다. 아마 그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붕정말리라는 것은 붕세, 이제 새가 있다. 전설상의 새라고 볼 수 있는데, 붕세가 날아갈 길이 말리라는 뜻으로 머나문 노정이다. 길을 얘기한다. 노정이다. 그렇죠? 또는 사람의 앞날이 매우 요원하다. 앞날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붕세가 지나는 길처럼 아주 먼 길이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매우 많은 장래,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일컬어서 붕정말리 이런 얘기다. 네,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이제 장자의 소요유 편에 나온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건 대략 스토리를 보면 북명이라는 바다가 있다. 북명, 예를 들면 북극해 쪽이다. 여기에 크기가 몇 천리 되는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의 크기가 몇 천리다. 네, 과장은 많이 됐죠. 그것이 이제 곤이란 물고기가 있다. 이 곤이 새로 변하면 이것이 이제 붕이란 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도 크기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엄청나서 길이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번 하늘로 날아오르면 날개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붕새가 이제 북명,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옮겨갈 때는 날개를 이렇게 3천리 되는 날개를 이제 날개짓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겠죠. 그 바람을 타고 날아 올라가서 6달이 걸려서 이 남명, 남쪽 바다에 이르러서 쉬게 된다는 이것이 이제 장자의 소요유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겠죠. 내용을 보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어렵지 않은 글자들이에요. 북명의 유어다. 북명의 물고기가 있는데 기명, 그 이름은 위곤이다. 곤이라고 한다. 그렇죠? 곤지대, 곤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부지기, 알 수가 없다. 기천리야,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물고기의 크기가. 그렇죠? 화이, 위조, 변하여 새가 된다. 그때는 기명을 위붕이라고 한다. 그렇죠? 붕지, 배, 그 붕새의 덩이라는 것은 등은 부지기 알 수가 없는데 기천리,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노입이 한번 솟구쳐서 날면 기익, 그 날개가 약 수천 지운 하늘에 구름을 들이운 것처럼 덮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해운, 바다로 가게 되면 즉 장사의 남명, 남쪽 바다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되는데 남명이라는 것은 천지야다. 하늘에 있는 큰 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붕이다. 그렇죠? 붕이 나오고 곤이라는 것도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붕새, 그래서 붕정말리라는 이제 그런 사자성어가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북명이라 했는데 명은 이제 어둡다는 뜻이에요. 명, 북명, 어두울 명에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명부라고 하는데 어두울 명자다. 그것은 이렇게 바다를 뜻하는 명과 같은 것이다. 북명, 남명, 이렇게 삼수를 붙인 것과 같은 뜻이다.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됐죠. 물고기 이름이 곤이라고 했습니다. 곤.
그렇죠? 이것은 고니라고도 한다. 고니가 뭐냐? 고니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알을 가리켜 곤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곤자를 써서 곤어라고도 한다. 곤자가 좀 달라요. 여기 상상 속의 큰 물고기를 이 곤이라고 한다. 또는 물고기 새끼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동태탕이다, 대구탕이다 먹을 때 곤이를 추가로 먹는 경우가 있죠. 고니탕도 있고. 그래서 뱃속에 알을 얘기한다.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고니를 먹을 때, 고니 또는 이리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 고니라는 것은 생선, 특히 생선 중에서 명태와 대구의 알집이다. 알. 그래서 난소를 얘기한다. 그렇죠? 알집 부위를 얘기한다. 알이 아직 완전히 꽉 차지 않는 암컷의 명태나 대구, 청어 등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알이 이제 꽉 찬 것, 완전히 알이 성숙한 것도 있죠. 알이 꽉 찬 것도 고니이긴 한데, 보통 이것은 이제 알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리, 뒤에 나옵니다. 이리, 그리고 간이죠. 그리고 생선 알 등과 함께 매운탕 재료로 쓰이는데,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난다. 이렇게 사진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고니라는 게 있다. 이것이 이제 고니가 이렇게 생겼다. 알집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이 먹는 것 중에 일이라는 게 있다. 자, 고니는 그 암컷의 말하자면 알집을 얘기하는데, 이리는 수컷 물고기의 정소다. 그렇죠? 정액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순우리말이 일이다. 그래서 한자는 없다. 한자로는 어백 또는 백자. 네. 그리고 영어로도 있고, 일본어로는 또 시라코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국어사전에서 이제 이리를 찾으면 흰 정액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액 자체라기보다는 정자를 만드는 정소, 그렇죠? 정소를 가리켜서 일이라고 한다. 일이는 이제 이렇게 대략 생겼다. 그렇죠? 꼬불꼬불하게. 앞에 알과는 구분이 되죠. 알처럼 생긴 것은 곤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것은 일이라고 한다. 예,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또 많이 씁니다만, 정확하게는 일이와 곤이가 나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붕자가 들어가는 것은 붕세붕에 이제 대붕이다. 그 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붕이라고도 한다. 또 대붕기라는 것도 있었죠.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전국 야구대회, 대구 매일신문에서 주최하던 그 선수권 이름을 대붕기 대회 있었죠. 도는 그림도자인데 의도한다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뜻도 있다. 그렇죠? 붕익은 이제 붕새의 날개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할 큰 사업이나 계획을 또 붕익이라고 하고, 또 비행기를 불러서 또 붕익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남붕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남. 남쪽으로 가려는 것이다. 붕익. 예, 붕새의 날개. 그렇죠? 군말리를 난다는 붕새가 남쪽을 향하여 날개를 편다는 뜻이다. 도남붕익. 이것은 이제 큰 일, 대업 또는 원정을 계획하는 것을 도남붕익이라 한다. 학구소봉. 네, 참 듣기 힘듭니다만, 구는 비둘기를 얘기하죠. 학도 비둘기를 얘기한다. 예. 작은 비둘기가 웃는다. 큰 붕새를 보고 웃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소인배가 위대한 사람을 몰라보고 비웃는 것을 학구소봉이라 한다. 이런 말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 이름 중에 붕자를 쓰는 게 우리가 좀 잘 아는 역사에 나오는 주세붕이라는 분이 계신다. 그렇죠? 조선 중종 명종 때 분인데, 풍기공수를 할 때,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세운 분이 주세붕 할 때 이 붕세붕자가 들어간다. 이게 이제 백운동 서원이 나중에 소수서원으로 바뀌죠.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임금이 편액을 내려준, 그 이름을 써서 내려준 그런 서원이 소수서원이다. 사액서원인데, 이것이 최초의 우리나라의 사액서원이 이제 소수서원이다. 예.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선정이 되어 있죠. 소수서원은 소수, 뜻은 이제
기폐지학, 예, 소위 수지다. 이렇게 해서 이미 무너진 교학, 이미 무너진 학문을 다시 이어닫게 한다. 소위 수지 할 때 여기서 소와 수를 따서 소수소원이다. 이것을 하신 분이 주세붕의 붕이다. 자, 붕자와 관련된 기본 글자가 이제 벗붕이었어요. 벗이다. 예, 다룰자가 두 개인데 사실은 원래 이것이 각각 조개를 이렇게 조개 꿰미를 얘기한다. 네. 그래서 붕우라고 하면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을 붕우라고 한다. 또는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친구다. 그렇죠? 붕우라고 한다. 근데 붕과 우는 굳이 따지면 붕은 동문수학이다. 예, 같은 함께 공부한 사람을 얘기하고 우는 이제 뜻이 같은 동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중일 이제 친구를 가리키는 말은 우리는 주로 한자로 쓰면 친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중국은 붕우라고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펑뇨라고 펑뇨. 일본은 또 도모다치라고 이렇게 주로 친구를 가리킬 때 하는 이런 말이다. 이때 붕우라는 말을 중국에서는 많이 쓴다. 붕자가 들어가면 붕당이다. 붕당 정치, 특히 조선시대 때 붕당, 그렇죠? 같은 말하자면 당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을 붕당이라 한다. 붕우유신이라는 말도 있죠. 붕우에는 친구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삼강오륜에 나오는 것이다. 네. 이런 것도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령낙호와 네. 이렇게 친구가 먼 원방에서 이렇게 찾아오니 아주 즐겁다라는 그런 뜻에 이 법붕자가 들어간다. 이 법붕자에다가 나무 목을 하면 언제면 시렁을 얘기한다. 시렁, 선반 같은 거 그렇죠? 사다리, 대륙붕 할 때 쓴다. 또 요즘은 일본말이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만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만 신붕에서 가미다나다 일본식의 어떤 신을 모시는 감실이다. 그렇죠? 이런 것도 연배가 되시는 분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 붕을 쓴다. 매산을 올리면 무너진다는 뜻이죠. 무너진다. 붕괴한다. 네. 붕어한다. 붕어했다. 임금이 죽는 것을 붕어라고 한다. 붕성지통. 성이 무너지는 아픔이다. 이것은 성이 무너질 만큼 큰 슬픔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죽은 슬픔을 붕성지통이라고 한다. 네. 이때 무너질 붕이다. 또 있습니다. 붕자가 돌석자를 넣으면 붕산을 얘기한다. 붕산, 붕사 또는 붕소 할 때 쓰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무너질 붕에다가 실사를 넣으면 묶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붕대라고 할 때도 묶는 끈을 붕대라고 한다. 이런 글자들이 벗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이렇게 되죠. 자, 붕정만리. 정은 이제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 또는 한도, 정도 할 때 쓰는 것이다. 낱말을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오면 어떤 공정이다. 작업 공정이라 할 때 공정. 또 어떤 과정이다. 학과 과정이다. 할 때. 또 규정이다. 그렇죠? 회사의 규정. 상정을 한다. 네. 상정 위에다가 안건을 올리는 것을 상정이라 한다. 노정이다. 도정이다. 또는 여정이다. 이렇게 어떤 가는 길을 얘기한다. 그렇죠? 노정, 도정, 여정, 여정은 여행길을 얘기한다. 그 일정이다. 그날에 어떤 정해놓은 그런 것을 일정이란다. 계획을. 총을 쏠 때, 대포를 쏠 때 사정거리다. 사정. 예, 총을 쏘는 길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이때도 다 길정자를 쓴다. 역정이다. 지나온 길이다. 그렇죠? 역정. 철로 역정. 이런 번역 소설도 있습니다. 이정표 없는 거리. 이럴 때. 그리고 어떤 정도, 한도 정도를 따진다. 방정식. 그렇죠? 방정식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도 있죠. 행정. 갈 행자를 써서 행정. 이것도 일종의 노정이나 도정, 어떤 길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리. 그렇죠?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행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연기관에서. 오늘 붕정만리. 흔히 쉽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 사자성어는 들어봤다. 그리고 붕세라는 게 있다. 그것이 한번 움직이면 정말
크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붕정만리 또는 도남붕익이다. 도남붕익 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 같은 것을 얘기할 때 도남붕익이라는 것을 쓴다. 이런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